스웨덴 할리먼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국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역사적 상처에 직면하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한강의 시적 산문을 이유로 그녀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노벨문학상 수상이고 123년 노벨문학상 역사에서 아시아 여성이 받은 건 최초라고 합니다. 이에 즉각 외신들은 놀라운 일이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라고 긴급 뉴스를 타전하기도 했습니다. 작가 한강은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을 받은 데 이어 작년엔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까지 세계문학의 한 획을 긋는 성취에도 선배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영감이 됐다고 말하며 한국문학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일이 되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인간 심리의 깊이를 탐구하고 섬세한 표현과 강렬한 주제의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가 한강의 대표작에 대한 설명과 작품 속에서 곱씹어볼 만한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소설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는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각 부분은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주인공 영애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영애의 결심. 이야기는 평범한 주부인 영애가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기이하고 불안한 꿈을 꾸고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결심은 그녀의 가족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가져오고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형부의 예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영애의 형부가 중심이 됩니다. 그는 비디오 아티스트로 영애의 비정상적인 변화에 매혹되어 그녀를 자신의 예술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형부는 영애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충동을 탐구하며 이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언니의 고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애의 언니, 이내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내는 가족의 붕괴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영애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영애의 파괴적인 선택들이 단순한 일탈이 아닌 깊은 내면의 외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채식주의자는 인간의 억압된 욕망, 자유의지, 가족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한강 특유의 감각적인 문체와 심리적인 깊이를 통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채식주의자에서 곱씹어볼 만한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더 이상 인간이기를 그만두기로 했다입니다. 이 문장은 주인공 영애의 내면 깊숙한 갈등과 고통을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녀가 고기를 끊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내면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녀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녀의 몸에는 불쑥불쑥 피가 솟구친다입니다. 이 문장은 영애가 겪는 심리적, 육체적 변화와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녀의 몸에서 피가 솟구친다는 표현은 통제가 불가능한 욕망과 이성의 충돌을 비유합니다. 이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상태와 외부 세계와의 갈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희고 가냘픈 손목에는 힘줄이 도드라져 있다입니다. 이 문장은 영애의 신체적 연약함과 내면의 강한 저항 의지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외부적으로 그녀는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강한 정신적 에너지가 흐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영애의 존재와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소년이 온다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한강의 또 다른 강력한 작품으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은 사건의 목격자나 관련된 인물들의 시각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소년의 관점. 이야기는 주인공 동호가 계엄군 진압으로 혼란스러운 광주에서 친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시작됩니다. 동호는 혼란 속에서도 친구에 대한 연민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잔혹한 폭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라진 목소리들. 다른 부분에서는 동호와 연결된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의 고통을 다룹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깊은 트라우마와 혼란을 겪으며 종종 그들의 삶이 어떻게 영원히 변했는지를 반영합니다. 기록과 기억. 이야기는 증언과 기억을 통해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히 그려냅니다.
각 인물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억압과 저항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소년이 온다는 폭력과 희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억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역사적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을 탐구합니다. 이 작품에서 첫 번째로 곱씹어볼 문장은 그날 이후로 소년은 혼자서 무수히 많은 시간을 건너야 했다입니다. 이는 주인공의 잃어버린 시간과 혼자인 고독함을 강렬하게 표현하며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말이 없던 소년의 목소리가 세상을 울릴 때입니다. 이는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이 결국 드러나 세계를 자극하게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문장은 기억은 몸에서 몸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이어졌다입니다. 이는 집단의 기억과 역사적 사건이 개인의 몸을 통해 지속되고 전해지는 과정을 시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흰입니다. 흰은 한강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색깔 흰색을 주제로 한 65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흰색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며 삶과 죽음, 존재와 부재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흰색의 상징성. 작품은 흰색을 통해 순수함, 상실 그리고 치유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각 이야기에서는 흰색이 주는 감각과 감정이 주제가 되어 인생의 순간들과 기억들을 조명합니다. 개인적 서사. 작중 화자는 잃어버린 유년기에 대한 회상과 가족의 상실을 흰색과 연결시키며 개인적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는 존재의 본질적 의미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자기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문학적 실험. 흰은 시와 산문, 회고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식으로 독자에게 색다른 내러티브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서사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감정의 깊이와 존재의 복잡성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흰은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흰색이라는 매개체로 탐구하며 독자에게 강렬한 감정적 울림과 사유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이 작품에서 첫 번째로 곱씹어볼 문장은 흰 것은 시작이자 끝이다입니다. 이 문장은 흰색이 상징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과 결말을 시사하며 존재의 무한한 흐름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눈은 세상을 덮으면서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든다입니다. 이는 흰색의 양면성을 보여주며 순수함이자 상실의 상징으로서의 역설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녀의 유령 같은 발자국은 흰눈 속에 묻혀 사라졌다입니다. 이는 존재와 기억의 일시적 아름다움과 유한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과 곱씹어볼 만한 문장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실로 대한민국 문학계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